최근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가운데 국내 배치 예정이던 K2 전차와 K9 자주포 일부가 폴란드 수출용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K2 전차 180대 중 32대는 당초 2024년까지 국내에 배치될 물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또한 K9 자주포 수출분 212문 가운데 12문도 올해 국내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물량 중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예비 장비로 갖고 있는 36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까지 무기들을 박박 긁어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폴란드가 이번에 탱크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구매한 이유는 러우 전쟁을 통해 전장에서 군대와 포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포방부가 유명한 나라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대량의 예산을 포병 전역에 몰아넣어 포병부대 중심의 지상군화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국방개혁 2020을 통해 K9 신형 자주포 등을 합쳐서 3,000문 정도를 보유할 계획이죠. 현재 1,000대 이상 규모의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의 한국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뿐입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인 프랑스, 독일도 기껏해야 100대 남짓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닥치는 대로 화력 강화에만 주력하자 해외에선 대한민국 포방부는 바퀴가 있으면 포를 달고 포가 있으면 막퀴를 단다는 밈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나토 진영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군의 전력을 벤치마킹하기로 마음먹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과 폴란드의 계약 소식에 인도 언론이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크룩스라는 인도 언론은 한국이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와 기록적인 무기거래 계약을 맺었다고 전하며 한국이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 관여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언론은 한국이 이번 전쟁 이전에는 이와 같은 대규모 무기 계약이 없었다면서 한국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여기에 더해 영국 장교 출신이자 영국 군사 전문가인 니콜라스 드루몬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K2 우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보다 본질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고 발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전차 모두 포와 엔진, 기어박스가 비슷하지만 한국산 전차는 독일산보다 전체적으로 덜 정교하며 유럽에서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이 어떻게 유럽까지 전차를 공급하겠냐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거기다 드루몬드는 5년 전부터 K2 전차를 비판하며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 대신 K2 흑표를 선택한다는 건 미친 짓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반박할 만한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와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나란히 시험 평가했습니다. 탱크는 기동 사격 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요. K2 전차는 기동 간에 운전을 하면서도 주포를 한 곳으로 겨눠 흔들리지 않았던 반면 레오파르트는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주포가 위아래로 보이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K2는 울퉁불퉁한 설원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달렸지만 레오파르트는 차체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테스트가 있었지만 대부분 성능은 두 무기가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 면에서만큼은 한국산 K2 전차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게 나타났고 대량 생산으로 신속하게 공급 가능하다는 점이 확실한 강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K2 전차를 6대 살 돈으로 레오파르트 4대도 사지 못할 것이고 만일 K2 전차 6대와 레오파르트 3대가 붙는다면 당연히 K2가 압승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나 명확하게 한국의 전차가 좋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영국의 드루몬드는 왜 K2 흑표를 비판했던 것일까요? 사실 드루몬드가 알고 보니 레오파르트 전차를 제작하는 업체인 KMW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영국 주재 국제 언론인 키무라 마사토는 한 칼럼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급속도로 성장 중이며 앞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이 전쟁을 기회 삼아 틈새 시장을 노려 수주에 성공했다며 앞으로 한국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키무라 마사토의 의견과 달리 한국은 국내 배치될 무기들까지 폴란드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게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빠른 해결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